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갖고 싶던 걸 얻었는데 막상 손에 쥐는 순간 기쁨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또 다른 걸 원합니다. 왜일까요? 왜 인간은 만족을 붙잡지 못할까요? 왜 행복은 항상 조금만 더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고 욕망은 끝이 없으며 만족은 잠깐 스쳐가는 바람 같다고요. 오늘은 그 바람이 왜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지, 그리고 그 바람을 붙잡으려다 우리가 얼마나 지쳐가는지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지막엔 한 가지 질문만 남을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요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원합니다. 연애에서는 이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괜찮을 텐데를 원하고, 직장에서는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좀 더 편해질 텐데를 원합니다. 돈을 벌면 이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원하고, 시간이 생기면 이번엔 인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면 또 더 큰 무대가 필요해집니다. 선생님, 이거 끝이 있나요? SNS를 열어보면 더 심해집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가 있고, 누군가는 새 차를 샀고,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누군가는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내 마음은 갑자기 조급해지죠. 나만 멈춰 있는 건가? 나는 왜 아직 이 정도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전에는 원하지 않던 것들이 지금은 꼭 가져야만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욕망은 정말 내 것일까요? 아니면 남의 인생을 훔쳐본 뒤 생긴 그림자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결핍하고 그 결핍이 채워지면 잠깐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또 결핍을 만들어낸다고요. 마치 끝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처럼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헤도닉 트레드밀이라고 부릅니다. 트레드밀 위에서 뛰면 땀은 나는데 결국 제자리죠. 욕망도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 우리 마음은 이제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좋아, 그럼 다음은 뭐지? 이 구조는 정말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 달릴수록 행복은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이런 느낌 없으셨나요? 목표를 이루고 나면 기쁨보다 허무가 먼저 찾아오는 순간,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이것이 아니었나? 그런데도 우리는 또 달립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불안하니까요. 쇼펜하우어가 본 삶은 단순합니다. 삶은 두 가지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결핍의 고통과 충족 뒤의 권태. 원하는 것이 없으면 공허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깐 기쁘지만 곧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합니다. 원할 때는 고통이고 가질 때는 허무입니다. 달릴 때는 불안이고 멈추면 공포입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의 구조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다가 막상 사귀기 시작하면 조금씩 익숙해지고,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설렘이 없어졌지? 왜 예전처럼 행복하지 않지? 하지만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욕망 구조일 수 있습니다. 욕망은 언제나 지금을 파괴합니다. 지금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직 부족해. 아직 멀었어. 아직 너는 더 가져야 해. 선생님, 혹시 지금도 그런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욕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우면 끝나는 것. 하지만 실제로 욕망은 채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채울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마치 풍선처럼요. 처음엔 작은 풍선이었는데 한번 욕망을 채워주면 그 욕망은 더 커져서 다음엔 더 큰 만족을 요구합니다. 욕망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나무를 넣으면 잠깐 따뜻하지만 불은 그 순간 더 큰 장작을 요구하죠. 그리고 우리는 불을 달래기 위해 계속 무언가를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불은 말합니다. 더. 이게 무서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결코 완전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욕망이라는 의지에 끌려가는 존재로 봤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욕망이 끌고 가는 마차 위에 타고 있을 뿐이라고요. 욕망이 강한 사람은 활기차 보이지만 사실 가장 지쳐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사실 가장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언제까지 이 마차를 타고 달려야 할까요? 그럼 방법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첫 번째 방법은 거리두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바로 움직이지 말고 잠깐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정말 내 욕망인가? 아니면 비교가 만든 욕망인가? 이걸 얻으면 내 삶이 바뀌는가? 아니면 내 불안만 잠깐 잠재워지는가? 두 번째는 덜어내기입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물건이 늘어나면 관리할 일이 늘어나고 불안도 늘어납니다. 소유는 여행 가방과 같습니다. 처음엔 필요한 것만 넣지만 어느 순간 가방이 너무 무거워져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그때 필요한 건 더 큰 가방이 아니라 짐을 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존재로의 전환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늘 무엇을 얻었나가 아니라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았나. 오늘 무엇을 소비했나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느꼈나. 오늘 남에게 어떻게 보였나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무엇이 자랐나. 소유는 바깥을 채우지만 존재는 안을 채웁니다. 소유는 비교를 부르고 존재는 평온을 부릅니다. 소유는 끝이 없지만 존재는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은 작지만 그 순간만큼은 욕망의 마차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욕망을 따라 달립니다. 더 나은 직장, 더 안정된 관계, 더 많은 돈, 더 좋은 몸, 더 멋진 인생.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급해졌지? 선생님, 욕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망은 삶의 엔진입니다. 하지만 욕망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삶을 살지 않고 삶에 끌려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욕망 때문에 괴롭지만 그 욕망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고요. 만족은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만족이 아니라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선생님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욕망은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닳게 하고 있는가? 나는 소유를 쌓고 있는가? 존재를 쌓고 있는가?
욕망은 끝이 없지만 삶은 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욕망이 조용해지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삶은 조금 덜 불행해지고 조금 더 고요해집니다. 지금까지 철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